이현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지자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치 문법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행보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비난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발언이나 행보가 역풍이 될 줄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역풍이 굉장히 크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필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짜 전후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고온 시선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현주 의원은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현주 의원실에서 황희두 이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고 황희두 이사도 이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황희두 이사가 리바스쿨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 관련 발언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희두 이사가 이런 글과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덕후에 올라온 글인데 이현주 의원실에서 황희두 건도 봤는데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의원님이 입원 중이셔서 의원실이 대신 회신합니다. 황희두 건은 문제가 많아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에 대한 정보 등이 있으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의원실에서 보낸 거라면 충격적입니다. 황희두 이사도 황당함을 내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인 줄 알았으나 이현주 의원실에서는 본인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리바스쿨 논란을 지적한 게 잘못이냐, 이병태 씨와 공동대표 시절을 언급한 게 문제냐, 이런 거죠. 황희두 이사는 이에 따라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시리즈에 이어 이현주의 적은 이현주 시리즈도 본격 시작하겠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이현주 의원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당원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노무현 재단의 이사를 이현주 의원실에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에서 강연했다는 사실은 사진과 영상으로 이미 드러났고 이건 봉주 기자도 상세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이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걸 수는 없어 보이는데 대놓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려고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비슷합니다. 김민석 의원을 향한 검증 여론이 이제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이 계엄 당시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 발언이 사실이냐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걸 언급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의혹은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난 뒤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당시 김민석 의원은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 뒤늦게 오게 됐다는 식의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이 당시 김민석 의원에게 계엄 직전 보고를 했다고 발언했고 이 발언으로 인해 김민석 의원이 계엄 직전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민석 의원의 설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만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네.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예.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제가 굳이 직접 대응은 아니고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결국 김민석 의원의 이 발언 이후 시민단체 사세행에서 이성윤 의원 고발을 예고했고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이성윤 의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 내 의원과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조롱, 모욕, 혐오, 그리고 이제는 고소고발전까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개탄스럽냐 이겁니다. 김민석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모두 설명과 해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설명과 해명은 이성윤 의원이나 황희두 이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당원들,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은 당 의원과 노무현 재단 이사를 겁박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행보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됐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미락 타격 문자, 이거 이현주 의원과 주고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최민희 의원은 일단 이현주 의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현주 의원에게 미락 타격 문자를 보낸 국무위원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